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시사전 저자 백영록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데요. 그러면 그에게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줘야 할까요?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각 시도의 주택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국 시도별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의 중개 수수료도 모두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상한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면 되고 한도액이 없으면 계산해서 나온 대로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인 임대차의 경우 5억 원 곱하기 0.3%는 150만 원, 한도액이 없으므로 150만 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주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인 임대차의 경우 9천만 원 곱하기 0.3%는 36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30만 원이므로 30만 원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주면 됩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 100을 곱해 나온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해서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월세 100이 아닌 70을 곱해 나온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해서 중개수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인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더하기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은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곱하기 0.3%는 45만 원, 한도액이 없으므로 45만 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주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500만 원 더하기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은 4,500만 원,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해서 보증금 500만 원 더하기 월세 40만 원 곱하기 70은 3,300만 원, 3,300만 원 곱하기 0.5%는 16만 5천 원, 한도액이 20만 원 이하이므로 16만 5천 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주면 됩니다. 월세 100을 곱할 때보다 6만 원이 절약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과 그 외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의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한요율은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의 상한요율은 매매, 교환이든 임대차든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0.9%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있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좀 복잡한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이면 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부터 동호수 추첨 전이면 토지의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을 적용하며 동호수 추첨 이후면 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더 비싼 중개 대상물의 거래 금액으로 중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처럼 매매 가격이 7억 원인 주택과 매매 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을 교환하는 계약이라면 중개 수수료는 6억 원 곱하기 0.4%가 아닌 7억 원 곱하기 0.4%인 280만 원입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잘 안 가죠. 예를 들면 그림에서처럼 C주택에 대해 강 씨를 매도인, 이 씨를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 금액 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때 이 C주택에 대해 매수자인 이 씨를 임대인, 매도자인 강 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6억 원의 임대차 계약도 함께 체결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 9억 원에 대해서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는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 두 개가 함께 이루어졌으나 중개 수수료는 매매 계약에 대한 9억 원 곱하기 0.5%인 450만 원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의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상가의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중개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면 되는데요. 약정이 없으면 잔금일에 주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고 일반 과세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벽에 걸려있는 사업자 등록증의 상단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계산에서 나온 중개수수료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계산에서 나온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이면 100만 원만 중개수수료로 주면 되고 일반 과세자이면 11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과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과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